네, 회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주말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벚꽃이 한창이고 오늘 오랜만에 미세먼지도 없고 날씨 굉장히 좋은데 이런 날에도 자 이렇게 카카오 라이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분기가 마무리가 됐는데 글쎄요. 1분기 마무리 언제나 마지막 회 흥행하는 드라마도 마지막 회는 사람들 기대를 그렇게 충족시켜주지 못하잖아요. 증시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1분기는 제가 볼 때 흥행이라는 단어를 써보자면 굉장히 흥행에 성공을 한 그런 1분기라고 생각하는데 흥행에 성공한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했던 1분기 시장이었지만 마무리가 항상 그렇게 사람들에게 만족을 줄 만한 마무리가 나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마무리라는 건 곧 엑시트한다는 것 그러니까 수익을 확정짓는다는 거기 때문에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지다 보면 주도적으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주도적으로 매매하던 종목들은 떨어지는 반면에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이 반대로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큰 장의 마무리는 사람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식시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번이 끝이 아니고 끝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강의를 올려드린 적도 있죠. 주식의 6단계 그 매상과 분공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는데 매집 과정과 침체의 구간은 언제나 같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 이게 항상 반복되는 건데 굳이 최근에 시장이 3월 말에 별로 안 좋았다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게 그 다음에 다시 좋아질 거거든. 그리고 우리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흐름에 휩쓸려서 우리가 한두 종목에 물려서 계속 고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그 어떤 일면만을 보고 거기서 이걸 가지고 요 논점을 가지고 쫑알쫑알쫑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사실. 네이버 증권 토론방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언제나 부정론자들 그러니까 잘못된 거 하나 꼬집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원래 토론방 종목 토론, 종토방, 종목 토론방, 뭐 그런 여러 그 커뮤니티들 전 절대 안 봅니다. 퍼거슨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죠. SNS는 인생의 낭비다. SNS랑 비슷한 거야. 그 종목 토론방이나 그런 것들 전부 주식하는 사람들의 SNS거든. 인생의 낭비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괜히 불안 심리를 확산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날씨 좋은 날 해야 되다니. 참,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도, 저는 방송 말고는 할 일이 없네요. 그래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하는 것도 그렇고,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공부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요일이 되게, 원래 여러분 그거 알죠? 직장인들의 그 표정들. 월요일보다 일요일이 더 안 좋잖아. 그러니까 일요일이 굉장히 힘 빠지는 휴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휴일이니까 이것도 똑같은 거야. 마지막 휴일이라고 그러니까 힘 빠지지만 어차피 며칠 뒤에 또 금요일 오는데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거든. 이거 증시의 희노애락과 비슷한 흐름, 비슷한 부분이다. 그래서 어쨌든 일요일에 제가 지금 일요일에 이 시간에 방송을 한 지가 그래도 이제 한 달이 넘는데 일요일날 이렇게 방송하면서 뭔가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면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요일이 굉장히 보람차. 그리고 월요병 좀 들어와요. 일요일에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일요일이 괜찮더라고요. 일요일 이 시간에 방송하는 것. 일주일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기운 빠질 수 있는 일요일. 원래 직장인들 일요일 아침에 저도 다 겪어봐서 알아.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표정 안 좋잖아요. 기분 안 좋잖아. 난 그렇던데. 일요일에 눈을 뜨면 오늘이 휴일의 마지막이구나. 벌써부터 우울하지.
근데 그걸 이렇게 뭔가 좀 생산적인 부분으로 바꿔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활력이 생깁니다. 활력. 이게 증시랑도 똑같아요. 정말. 이 밖에 뭐 벚꽃이 피던 말던 일요일에 눈 뜨면 우울할 때 뭔가 나에게 생산적인 거라면 활력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 올라가고 다 좋은데 왠지 내 종목만 소외된 것 같고 그렇잖아. 근데 그때 거기서 나 스스로 침체를 불러올 필요 없이 좀 거기서 활력소와 원동력을 좀 찾아보면 돼요. 그럼 지금 현재는 뭐가 올라가고 있길래 내 종목이 상승을 안 합니다. 그리고 왜 내 종목은 상승을 하지 않는가? 저 종목은 왜 상승하는가? 그것이 정상적인 흐름인가 아닌가를 조목조목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그게 공부잖아. 그러면 이 주식의 6가지 단계, 매집 상승 과열, 분산 공포 침체 구간, 이 6개의 구간에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지금이 침체 구간이라면 침체 구간은 곧 매집 구간과 같으니 매집 구간 뒤에 상승 구간이 오겠구나라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됩니다. 근데 보면 그래요. 지금 그냥 부정적이고 그냥 비관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면서 이제 자조적이 되는 분들까지 생겨요. 웃으면서 안 될 줄 알았어. 이런 감정인 거지. 그럼 그렇지. 하면서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정말 타파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일요일 날 우울하고 월요병이 오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결국에는 금요일은 또 오는데 굳이 일요일 날 휴일이 끝났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매사에 좌절하고 불만만 갖고 살 것인가? 그래서 증시 흐름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우리 증시는 1분기가 끝났고 미증시도 1분기가 완전히 끝났죠. 미증시는 이제 그 무엇이냐 성금요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부활절로 인해서 어저께 장이 안 열렸어요. 어저께 장이 안 열렸고 이제 1분기 마무리를 내일 새벽장에서 하겠죠. 날짜가 맞잖아, 그죠? 오늘이 우리나라 시장 31일, 내일 새벽 미국의 31일. 뭐 미국 1분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지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이슈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이슈의 가장 큰 대목을 차지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땐 금리예요. 금리라는 상황인데 이거 역시 지금 말씀드린 이 흐름들 돌고 도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도 사실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고 저금리가 좋아요. 금리가 좀 낮아야지 그래야 주식시장에 돈 들어오고 뭐 돌고 돌잖아요. 근데 그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게 파월 의장을 작년부터 계속 우리가 욕을 많이 했죠. 파월 저 입을 꿰매야 된다. 저 입을 어떻게 하면 닫을까.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는데 사실 파월 의장은 비둘기파도 매파도 아니고 올빼미파라고 불리고 있는 인물입니다. 굉장히 현명하고 중도를 걷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그렇고 정권과 금융권과는 반대의 입장이 있어야 돼요. 항상. 왜냐하면 나라 말아먹기 딱 좋죠.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 총재랑 현재 정권이랑은 다릅니다. 미국도 항상 달랐어요. 미국은 좀 더 현명한 나라이고 민주주의가 더 발전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은 정부랑 행정관들이랑 완전히 반대파들입니다. 뭐 여당이 대통령에 취임을 했다고 하면 장관들은 대부분 야당 인사들이에요. 근데 그래야 맞겠죠. 그래야 맞는 거지. 근데 지금까지 그래서 어떤 흐름을 봐왔냐면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를 보내면서 옐런 의장 조기 해임시키고 파월 의장을 그때 되게 파격적이고 비난 많이 받았어요. 파월 의장은 그냥 연준 의장으로 앉혔거든. 근데 연준 의장으로 파월 의장이 앉자마자 금리 인상을 시켰어. 금리 인상안을 딱 의지를 표력했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뒷목 잡으면서 쟤 잘라 라고 하면서 파월 의장을 임명한 지 1년 전에 자르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결국 안 잘렸죠. 왜냐하면
파월 의장이 틀린 말을 한 게 아니거든. 무조건적인 금리나 저금리는 그때 당시 증시를 끌어올리긴 하지만 그것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가 경제를 파탄시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요. 이 부활절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었어요. 미국의 2월 지난달 PC 소비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표. 연준이 가장 그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가 이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인데요. 이 PC 가격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결국 시장이 염원한 대로 약간 인플레이션이 감소했습니다. 1월 달에 2.9% 상승이었는데 2월 달에 2.8% 상승이었어요. 이게 이제 1월 전년 동기 1월 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0.1% 2월 달에 좀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2.9%였는데 올해는 2.8%니까 2월 달은 2.8%니까 0.1% 낮아진 거죠. 자, 그리고 그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PC 가격 지표는 전월 대비로 0.3% 상승했다고 하는데 1월에 전월 대비 상승률이 0.5%였답니다. 이 전월 대비, 전년 대비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이들도 약간 연막을 치듯이 되게 헷갈리게 말을 써놔요. 사람들이 이거를 직접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너무 자극적이니까 이렇게 좀 전월, 전년 이런 걸 계속해서 쓰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금 전년 대비해서 2월 인플레이션 2월에 개인 소비 지출도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월 대비해서는 감소를 했고요. 2월 근원 PC 가격 지표, 이 근원 지표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랑 식료품은 가격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지표에서 제외하고 또 따로 지표를 뽑아요. 이게 근원 가격 지수인데 이 근원 PC 가격 지수는 2월달 근원 PC 가격 지수가 1월달 대비해서 0.3% 상승했는데 1월달은 지난 1월달에는 작년 12월 대비해서 0.5% 상승을 했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상승폭이 둔화됐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2월 개인 소비 지출은 감소했어요. 대신 증가한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근원 PC, 근원 개인 소비 지출로 따져보면 더 낮아졌다고 얘기해야 되는 게 유가가 올랐잖아요.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전체적인 개인 소비 지출이 오른 거지 에너지를 빼면 더욱더 소비가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미국에선 소비라는 측면이 감소하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소비로 인해서 돌아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소비라는 측면이 감소를 계속하면 경기 침체가 와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없어도 안 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지금 파월 의장에게 기자들이 하고 있는 질문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금리 인정하냐고, 지금 금리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지금 금리가 유지가 됐을 때 경제에 위험이 없느냐, 이런 부분들. 현재 금리를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파월 의장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금리를 너무 빨리 인하하면 인플레이션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빠른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고 평소의 논점대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기자들이 그럼 고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니까 그것에 대한 위험성까지도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금리 인하를 너무 지연시키면 고금리로 인해서 기업들이 그동안은 여태까지 벌어왔던 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해결을 하고 정 안 되면 뭐 증자를 택하면서까지 자금을 조달해서 연구개발을 해왔지만 금리 인하가 너무 지연돼서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 결국에는 그것도 씨가 말라버려서 경기 자체가 침체가 돼버려요. 미국의 고용 시스템 알죠? 미국은 기업이 좀 힘든데 바로 해고 통보 날라갑니다. 노조가 있고 다 갖춰져 있는 나라지만 평생 직장의 개념이 없고 모든 직종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바로 해고 통보 사인 나가죠. 그런 엄청난 고용 대란이 올 수가 있는 상태가 와요. 그런데
아직 파월 의장은 지금 금리는 그래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 만한 수준인 것 같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금리 인하 할 건데 빨리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해주지는 않을 거야. 이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금리를 빨리 인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파월 의장이 저는 오히려 더 마음에 들어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금리 인하를 여기서 만약에 조금의 기대감이라도 심어주면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할 때가 된 것 같아. 이렇게 긍정적인 멘트를 날리면 사람들은 6월 FOMC에서 0.25가 아니고 0.5%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게 됩니다. 예전 금리 인상시킬 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그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얘기가 된다고요. 그런 영향력이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었죠. 근데 지금 마찬가지인 게 0.5% 금리 인하하면 증시가 엄청나게 오를 거예요. 근데 작년에도 자이언트 스텝인 줄 알았는데 빅 스텝이면 주가가 급락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상승했잖아요. 지금 반대로 0.5% 인하할 것 같은데 0.25 인하하면 증시 대폭락 옵니다. 기대감이 무너지게 되니까. 그 전에 기대감 때문에 상승도 물론 하겠죠. 그게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방어하고자 하는 거예요. 파월 의장은. 버냉키 의장, 이 전전대 연준 의장이었던 버냉키 의장이 저는 사실 그분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금융 사건을 전부 겪은 인물이죠. 리먼 사태부터 해서 전부 겪은 인물인데 이 사람이 무제한적인 제로금리를 추구했단 말이야. 무제한적인 무조건적인 제로금리를 추구해서 이거는 정말 증시에는 너무 호황이었지만 전 세계 경제가 붕괴했고요. 그로 인해서 그리스 없어질 뻔했죠. 사실 크림반도 전쟁이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나비 효과겠지만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무제한적인 제로금리가 굉장히 위험했던 건데 파월 의장이 그때 연준 이사로 재직하면서 거기다가 이 무제한적인 제로금리 안 된다라고 연판장을 모아서 벤 버냉키에게 던졌답니다. 이거 유명한 일화예요. 그래서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 연준 의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 이런 부분들이 그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의 앞을 보는 게 아니고요. 이들은 경제학자니까 거시적인 측면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개인 투자자이고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시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 우리한테는 사실 와닿지 않죠. 우리한테 와닿으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주가 상승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도 그거에 동의를 해요. 근데 사실 주가 상승이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무조건적인 주가 상승이 지금 오게 되면 여러분 하락할 때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영원히 상승하는 종목은 없으니까. 자, 지난주에 제가 무료방에서 어떤 회원분이 미국 증시에 대한 그 예찬론을 펴시는 걸 봤어요. 맞아요. 미증시는 꺾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올라야 돼요. 항상 올라요. 그런데 미증시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주도 섹터는 항상 바뀝니다. 아직 대장주는 애플이고 영원히 애플은 아니겠지만 아직 대장주는 애플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고 이제 엔비디아가 치고 올라왔죠. IT 기술주들이 강력한 거 맞아요. 근데 주도주 역할을 했었나요? 애플은 주도주 역할을 안 한 지가 꽤 됐습니다. 가만히만 있어야 돼요. 애플이 이제. 떨어지면 시장이 악재가 되고 오르면 별로 호재가 안 됩니다. 왜냐면 더 이상 오르기가 힘들거든. 삼성전자와 같은 존재가 됐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끌어올린 건 엔비디아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반도체 ETF에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 좋다고 막 좋아해. 정확하게 작년 1년 전에 테슬라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테슬라 어떻게 됐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증시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금리 인하를 하든 아니면 반도체에 이슈가 터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이 내일 당장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럼 팔고 나서 다른 걸 사야 돼요. 상황이 바뀌는 거죠. 지금 우리 방도 마찬가지예요. 1분기에 우리가 수익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1분기에 그 수익 좋던 종목들이 다 수익 실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거를 준비하느라 이제 지금 현재 침체 구간과 매집 구간을 같이 겪고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 계속 올라가길 바래. 그러면 안 팔고 있는 그 종목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언젠간 꺾이고요. 언젠간 꺾이게 되면 고점 자리를 눈에서 봤기 때문에 떨어진 자리에서는 절대 팔지를 못해요. 자,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하는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아, 또 저런 틀에 박힌 소리 하면서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지 귀를 막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절대로 돈을 벌지 못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절대 증시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상승이 오면 하락이 온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하락이 온 다음엔 상승이 온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파월 의장이 금리를 인하를 안 해버려. 그럼 증시가 뭐 여기서 더 올라가려다 말겠죠. 그럼 우리는 욕이 나오지만 그건 또 다른 상승에 대한 준비 동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 그럼 증시가 폭등에 올라. 그럼 우리는 환호성을 질러. 그럼 거기서 일단 팔아야 돼요. 금리 인하를 계속 해봐야 어느 순간 한계가 오고 인플레이션으로 부메랑이 오니까 팔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팔았는데 팔면 이제 다른 걸 사야 되잖아. 근데 그때 가서 뭘 살까요? 이미 다 올랐는데. 그때 가서는 잠시 숨 고르기 쉬는 구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사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수익 실현할 때 자금이 있으면. 왜냐면 그럴 거면 증시에 자금을 돌릴 게 아니라 이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팔고 나면요, 얘들은 다시 새로운 걸 무조건적으로 매수해요. 왜냐면 그 돈을 쓰지 않으면 이들은 직무유기거든. 남의 돈을 가지고 편취는 아니지만 보유하고 있은 다음에 그걸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 이자 소득은 어떻게 할 거야? 투자자들에게 뭔가 줄 수가 없잖아. 그럼 그 돈을 잠시 갖고 있는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배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수익 실현한 다음에 바로 다음 포트폴리오로 재빠르게 갈아타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외인과 기관은 그 갈아타는 그 종목을 상승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상승했으면 그 상승한 만큼 수익 실현한 다음에 그 다음 섹터를 매수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다리면서 우리가 올렸던 수익보다 훨씬 더 지금 현재 기다리면서 가고 있는 이 지루함보다 우리는 1분기 때 이미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려줄 수 있고 기다리는 와중에도 간간히 우리가 일당벌이 하자라는 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분기 말 침체된 지난주가 지났고 아마 다음 주도 내일부터 이제 다음 주가 시작이 되는데 다음 주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극적인 반전이 온다기보다는 그냥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로 일단 자금만 쏠리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그 와중에 한 번이에요. 한순간. 이 종목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딱 한순간에 양봉 하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근데 그 딱 한순간에 양봉 하나가 바로 상승의 시작이죠. 제가 지난주에 해드렸던 종목에 6단계 있죠. 매집과 상승, 과열, 분산, 공포 구간 나온 다음에 다시 침체. 이게 기억나나요?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그랬죠. 주식은 매집의 단계랑 한거쳐요. 그리고 상승이 나옵니다. 이 상승은 딱 한순간이에요. 매집 과정은 이 침체 과정과 동일하다고 얘기했죠. 침체는 매집과 같아요. 특징이. 그래서 침체 구간과 매집 구간을 같이 겪고 있는 이 상태에서 상승 흐름이 나오는 건 단 한순간입니다. 그 한순간은 우리가 확인하고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잡습니까? 내가 상승시키는 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그 상승 따라가다가 물려가지고 그 바닥에서 윗꼬리가 긴 그 봉 하나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상승 과정을 우리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침체와 매집 구간에서 기다림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무조건 기다리는 건 너무 싫잖아요. 나는 그거 정말 싫거든. 그래서 애시당초 우리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우리는 상승을 확인하고 들어가서 이 과열 구간을 우리 수익 구간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솔직히 과열에서도 타죠. 1분기 때 우리가 올린 수익의 대부분이 과열 구간에서 나온 수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딱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과열 구간에서 탑승해서 우리가 매매를 했어요. 보유를 해. 그리고 이 분산 과정까지 겪었어요. 여기서 수익 실현했어. 근데 이제 눌림목인 줄 알고 진입했는데 그게 급락이 나오면서 공포 구간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공포 구간에서 눌림목인 줄 알고 들어갔지만 과열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비중은 적게 들어갔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공포 구간이 왔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선택이죠. 손절하느냐 아니면 추가 매수하느냐. 전 여기서 이제 손절한 종목들이 있고 비중이 적으니까 우리 기다려서 추매합시다. 언제? 이 침체와 매집 구간이 지나가고 상승의 한순간이 나오는 그 순간에 추가 매수합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손가락이 닳도록 채팅을 치고 목이 닳도록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외쳐왔던 겁니다. 이 과정을 알면 이게 주식의 6개의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에요. 태어나고 늙고 병에 걸리고 이 성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6가지 단계에 주식의 희노애락이 다 있는 거야. 이 부분을 알면 공포구간 눌림목에서 우리가 잡았으니까 눌림목인 줄 알았는데 잡고 나니까 공포구간이 왔어. 그러면 손절하느냐 아니면 추가하느냐인데 비중만 적게 잡았다면 굳이 손절할 필요 없이 봐봐요. 지금 이 추세를 잘 보게 되면 제가 일부러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에 매집 단계가 있죠. 그리고 여기 상승 과정이 있어요. 과열 구간 왔죠. 근데 공포 구간과 과열 구간의 길이가 다르죠. 이 얘기는 뭐예요? 침체 구간이 높아졌다는 얘기.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승 파동을 이렇게 그리고 가는 얘기예요. N자형 상승 파동으로 그리고 간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상승이 지속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포 구간 눌림목인 줄 알고 잡았는데 공포 구간이 왔다고 해서 굳이 얘를 손절할 필요 없이 비중이 적다면 침체 구간, 매집 구간 이건 우리가 매집을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금이 딸려서 기다려주면서 상승의 한순간을 우리가 노리고 이때 추가 매수를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종목들 대부분 요 상태입니다. 분산과정 겪은 건 여러분들 다 봤잖아요. 그리고 분산과정 이후에 개개인별로 느끼는 감정은 다르겠지만 하락 구간이 왔기 때문에 공포 구간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침체기가 벌어지고 있죠. 침체기라는 건 뭐야? 상승할 듯한데 안 해. 상승할 듯하는데 안 해. 그 상태로 횡보 구간이 쭉 이어진다. 이게 바로 침체와 매집 구간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에서 형성돼 있었던 매물을 이 침체 과정 매집 구간에서 소화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겪고 나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게 기가 막히게 지금 어땠어요? 1월, 2월, 3월 지나고 딱 4월이 오고 있는 시점에 정확하게 시기적으로도 걸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분기는 기대할 만하다. 하지만 몇 가지 산이 있다라는 것도 또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4월부터 이제 2분기 시작은 우리가 기대할 만해요. 왜냐면 실적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이미 시장 예상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을 거고 삼성전자도 드디어 흑자전환, 반도체 부분에 흑자전환에 성공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신용 물량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신용 잔고가 지난달에 1조 18조였는데 이번 주에 지난달 말에 18조였는데 이번 달에는 어마어마합니다. 20조는 안 넘었는데요. 19조 5천억입니다. 지난달 말 18조 5천억에서 이번 달 말에 19조 5천억.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1조 원이 증가했어요. 이거 굉장히 부담이에요. 왜냐면 지금 또 이 금융가나 증권가에 4월 위기설이 돌잖아요. 증권사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금 줄도선 위기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볼 때 맞아요. 이 얘기 맞는데 문제는 그거죠. 우리나라 금융시장 안에서 이 PF의 붕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이는 건 뭐냐면 이들이 부도 났을 때 이 부도를 처리하고 다른 어떤 기업에서 이 기업을 흡수할 수 있느냐. 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특성상 이제 정부에서 장을 퍼주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국과는 다르죠. 중국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아니고 정부 파이낸싱이죠. 중국은 그냥 야 일단 시진핑이 눈치채기 전에 야 시 주석이 눈치채는 순간 작살나니까 그때까지 숨겨 하다가 숨겨 하면서 관리들이 조금씩 지위가 높아질수록 묻어 해서 어느새 부실률이 한 97%가 되고 그래서 붕괴되는 그 순간에 성 하나가 날아갈 정도의 경제적 파탄이 오죠. 하지만 그걸 또 묻어버리죠. 최고 권력자가 그걸 알게 돼서 빡이 돌아도 야 일단 묻어. 일단 없는 걸로 해. 빌려준 사람도 돈을 쓴 사람도 없는 거야. 하고 묻어버릴 수 있어. 왜냐면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게 가능하죠. 법 자체를 하루아침에 뒤바꿀 수 있고 어제까지 부자였던 사람이 오늘 거지가 돼도 이상하지 않은 경제 시스템 구조가 공산주의니까. 그래서 가능한 거고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했으면 큰일 나죠. 난리 납니다.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갈기갈기 찢어서라도 우리 금융시장 안에서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외국계로 팔리겠지만 어쨌든 4월 위기설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산을 우리가 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산이 4월 위기설과 총선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입니다. 근데 신용은 왜 와요? 왜 신용 물량이 이렇게 생겨? 증시가 오르니까 생기는 거예요. 상승하니까.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에 베팅을 하지만 하락이 오면 슬퍼하죠. 근데 원래 하락이 오면은 자 이제 슬슬 좀 잡아볼까 하면서 그때 신용을 써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대입니다. 상승을 다 보고 나서 더 살려고 하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요. 저희 회원분들이 항상 가장 많이 들어올 때가 수익이 가장 최정점에 이르렀을 때예요. 그럼 정점이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내려오잖아요. 근데 내려온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잠시 숨고리고 다시 올라가거든. 근데 그 잠시를 견딜 수 없어. 왜냐면 성질이 가장 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정점이 시작하거든. 나는 무조건 사자마자 수익을 봐야 돼. 그런 투자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증시의 최고봉에서 신용 물량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왜? 난 사자마자 수익 봐야 되거든. 하락할 때 시작해서 바닥 확인하고 올라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냐? 난 사자마자 수익 봐야 돼. 그러니까 증시의 최고점에서 신용을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반대 매매로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산을 우리가 넘어가면 2분기는 해피한 2분기가 될 수 있어요. 해피한 2분기가 된다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 실적, SK하이닉스 실적, 이 실적 잘 나오고 현대차도 실적은 잘 나올 텐데 이거는 주가 임팩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미 현대차는 이제 실적주로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임팩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이게 엄청난 임팩트가 되면서 다른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로 매기가 분산돼서 쏠릴 수 있어요. 그러면 상승한다. 근데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시가 나왔고 공시 나오면 새로운 실적이 없는 거거든요. 새로운 계약 공시를 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팹리스 업체들을 봅니다. 팹리스 업체들은 장비를 공급해도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사에서 삼성 파운드리 제작 의뢰를 냈을 때 팹리스 업체들이 그 디자인 솔루션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팹리스 업체들을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생산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생산에 필요한 부분, 생산 이전에 필요한 부분, 전공정보다도 그 전에 먼저 필요한 게 디자인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팹리스 업체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업체들로 종목들을 좀 이렇게 이것저것 꾸려놨고 그리고 그 종목뿐만 아니고 매수하자마자 올라가면 제일 좋죠.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종목 중에서 손실 중인 종목은요 한마디로 다 수익 중이었다가 손실로 전환된 거예요. 근데 제가 목표가를 좀 높게 잡은 거지. 근데 목표가를 내가 세운 목표가 정도는 가야 돼. 내가 볼 땐 그것도 못 갈 정도면 그거는 차라리 더 보유하고 말겠어. 손절은 안 하고. 손절이라는 건 할 필요가 없어. 수익 중이었다 하락했는데 굳이 손절할 필요 없거든.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구분해야겠죠. 그래서 난 지금 이제 보유하고 있는 과정이고 저희 회원분들은 그걸 보유하시면 되는데 한 분 한 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을 저도 보고 오늘 카카오 라이브를 할 때
저희 VA 방을 따로 특별하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날 주투님이 얘기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주투님이 해주신 얘기랑 제가 한 얘기가 괴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제가 저희 회원분들한테 따로 카카오 라이브는 안 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할 뿐이니까 저랑 1년 하신 분, 한 달 하신 분, 하루 하신 분이 있는 것처럼 저랑 10년을 하신 분도 계세요. 주투님이 저랑 15년을 같이 하셨는데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15년 동안 별의 일이 다 있었어요. 전쟁도 나봤지, 전염병에 집안에 갇혀서 문 밖에도 못 나가도 봤지, 별의별 걸 다 해왔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 일들을 다 겪으면서도 결국에 증시는 우상향이었고 우리는 수익을 봤어요. 손실 구간 크게 온 적이 있었죠. 하지만 더 큰 수익으로 한 방에 메꾼 적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20년 3월이었죠. 우리 방 선택 기가 막혔지. 팬데믹 오기 직전 3월달 폭락할 때 폭락 이틀째 때 우리가 절반 정도를 그냥 다 손절해버리고 손절해버린 게 아니라 손절이 나갔죠. 시장이 폭락하니까. 손절 나가고 나서 3월 19일부터 이제 바닥이 찍혔는데 3월 17일부터 우리가 매수한 종목들이 날아가기 시작했죠. 손실 100만 원 있었으면 이틀 만에 50만 원이 됐거든. 계좌가 반토막 났어. 그 팬데믹 당시에. 근데 그 50만 원이 갑자기 500만 원이 됐어요. 한 달 만에. 그게 팬데믹 장이었어요. 그렇게 큰 하락이 오면 그렇게 큰 상승이 오는 겁니다. 지금은 큰 하락은 아니죠. 이 정도 하락이면 이 정도 하락 다음에 이 정도의 상승이 오는 거예요. 2020년 이때 봐봐요. 3월 19일 요 코스피 3월 19일 요때야. 우리 이때 진짜 엄청났었던 게 뭐냐면 우리 요 이틀 요 전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틀 하락할 때 손절이 다 나가죠. 어쩔 수 없어요. 손절이 다 나가버린 거야. 손절까지 적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날부터 다시 샀어요. 요날이죠, 요날. 요날부터 다시 샀는데 지수는 떨어졌는데 우리는 수익 봤어. 왜냐? 종목을 바꿨거든. 손절이 나갔으니까 종목을 바꿨지. 뭘로 바꿨어? 전부 마스크. 전부 일단 치료제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뭐 타이레놀? 그때 당시에 이 코로나 초기에 해열제. 그러니까 치료제는 아닌데 일단 상비약. 그 관련주들로 싹 바꿔놨더니 요 이틀 동안 급락할 때 계좌가 다시 원상복귀 됐어. 그리고 한 달 만에 계좌 10배 냈어요. 종목이 그렇게 날아갔어. 특수한 장이죠. 아마 이런 장이 다시 안 올 거예요. 다시 오려면 10년 있어야 될 겁니다. 이런 장은 안 오는 게 나아요. 이런 장 오면 뭐가 좋아. 저 장이 와서 후폭풍으로 지금 아직까지도 시장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고 전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우리가 과정을 겪고 있을 때 일희일비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전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이 계속 그거죠. 그냥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편하게 쉽게 얘기하자면 일요일이 왔다고 기운 빠지지 마세요. 금요일은 또다시 옵니다. 여러분이 오지 말라고 해도 금요일을 찾아와요.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을 해피하게 해줄 겁니다. 사실 목요일부터 기분 좋잖아. 직장인분들. 그런 거예요. 증시 흐름도. 지금 당장 내가 만족할 만한 수익이 안 나온다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수익은 옵니다. 당연히 와요. 그러지 않았으면 증시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고 저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은 와요. 근데 그 왔을 때 잘 즐기시라고. 지금 안 온다고 에이씨 하고 포기한 다음에 나중에 찾아왔을 때 진짜 왔네? 다시 들어왔는데 이게 왔다 갔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은 지금 시장이 아까 얘기한 요 주식의 6단계에서 어느 과정에 있느냐를 잘 생각하고 이 단계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줘야 되느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한두 종목에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몰빵해가지고 목매달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맨날 한 종목만 얘기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있죠. 제가 그럴 때마다 기가 차지만 그래 얘기를 해드려요. 왜 기가 차냐면 그것만 보유했다라 그러면 내가 그분의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그것만 보유한 게 아니잖아. 그걸 보유하던 기간 동안 우리가 올렸던 수익은 싹 빼.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다려줄 수 있는 거거든.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직은 요 구간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안 미뤄두고 있는 것 뿐이야. 상승이 한순간에 올 수 있거든.
왜냐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 없는 종목이면 버렸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종목적인 얘기 안 하고 이 매성과 무뭉침 얘기하면서 거시적 경제 흐름이라든지 지금 파월 의장의 입장, 파월 의장의 됨됨이 지금 미국 부활절에 나온 미국 경제 지표 그리고 금리에 대한 어떤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렸는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내일 장이 열리면 그때 또 이제 그때부터 종목을 보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는 지금 했던 얘기 싹 다 까먹고 종목에만 이제 치우쳐서 이거 왜 안 가냐 이러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거 되게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다르게 얘기했습니까? 나도 내가 기관이야 외국인이야. 저도 개인이에요. 근데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아. 종목 안 가면 화가 나고 짜증나. 특히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하루 종일 하는 얘기가 뭐야? 씨 왜 안 가? 맨날 이러고 있어. 왜 이러고 있냐면 나도 여러분들과 마음이 같으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리딩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매매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완전히 마음가짐을 달리하기 위해서 정말 객관성을 가지고 리딩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부터 매매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리딩이 훨씬 더 객관적이 돼요. 감정은 그렇지 않지만 리딩 자체는 이성적으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라이브 방송 딱 보면은 들어와 보시면 알아요. 내 맨날 막 짜증내고 있죠. 종목 안 간다고. 그 마음은 여러분들과 똑같단 말이야. 안 가면 내가 더 짜증나고 내가 그랬죠. 주식이 안 가면 3번 쪽팔리다고. 안 가서 쪽팔리고 이제 손절하게 되면 내 그 손실 확정이니까 이제 손절할 때 쪽팔리고. 근데 이제 나중에 올라가면 손절했는데 상승하기가 쪽팔리고. 이 3번이 쪽팔리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또 손절을 할 때 되면 손절했다고 얘기 안 해. 내려가면 손절했어야지 하고 묻어버려. 근데 올라가면 내 종목이야. 그리고 수익이 더 나면 그걸로 광고까지 해. 이건 진짜 부끄러운 인간인데 이런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직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그래서 라이브 방송할 때는 지금 현재 이렇게 거시적인 측면이라든지 큰 그림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지만 저도 역시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똑같이 내일 장이 시작되면 아마 종목을 계속해서 뚫어지게 볼 겁니다. 그 얘기를 저는 계속 증시에서 눈을 떼지 않고 진짜 매의 눈으로 증시를 훑어보고 있어요. 종목에 대한 부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민이 잘 통했을 때 우리는 정말 수익을 확정지으면서 박수를 치는 거고 다른 선택이 피치 못할 안 좋은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죄드리면서 다른 종목을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관계고 흐름 아닐까요? 그게 우리가 현재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 제 방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 방에 들어온 이유를 충족시켜 드릴 테니까 제 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저를 믿고 저랑 함께 계속 매직 구간, 상승 구간, 과열 구간, 분산, 공포, 침체 구간을 저랑 다 같이 함께 겪어보시고 견뎌야 될 땐 견뎌주시고 또 즐겨야 될 땐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오늘 하고 싶었고 좀 준비를 생각보다 이렇게 방송할 때가 더 많이 해요. 기사를 굉장히 많이 보고 그 위키백과 싹 긁어서 보고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 보냐면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떠한 사실, 팩트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면 오히려 많이 찾아보죠. 특히 PC 가격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위기설 많아요. 위기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미국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4월 위기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4월은 항상 잔인한 달이라는 얘기를 해요. 1분기 때 화려했고 4월달 되면 확 가라앉거든요. 실적까지 발표되고 나서 끝나니까. 근데 그 4월이 와도요 다시 상승합니다. 그게 증시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해만 하면, 불안만 해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오는 시기고 항상 있었던 일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증시는 제가 항상 보고 있고 종목에 대한 계획도 제가 항상 세우고 있습니다. 저를 믿고 우리 종목들 잘 제가 관리할 테니까 제 전략대로 한번 잘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요 얘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었고, 생각보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많이 한 만큼 또 일요일이고 장이 안 열려서 종목을 안 보면서 그냥 제 얘기 계속했더니, 저는 사실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들어주셨는가,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도 일요일에도 이렇게 많이들 또 참여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밖에는 벚꽃이 피고 있고 날씨도 굉장히 좋은데, 야, 이런 때에도 증시를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 들어와 주신 회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요 녹화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꼭 구경 가신 분들, 밖에 지금 미세먼지도 없더라고요. 날씨 굉장히 좋은데 오늘 같은 날은 밖에서 놀아야죠. 행복한 일요일 마무리 되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4월달 우리에게 2분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또 어떠한 즐거움이 있어도 너무 즐거움에 흥분하지 말고, 너무 그 안 좋음에 좌절하지 말고 항상 우리 중도 지키면서 길게 갑시다. 한 방에 크게 가지 말고, 한 방에 짧고 굵게 가지 말고 우리 길게 갑시다. 자, 오늘 방송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